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8주 차입니다. 중간고사 이제 잘 봤는지요? 8주 차 전 시간에 역시 못했던 거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하고 2교시는 교과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갖다가 보면서 내 얘기를 듣기 바랍니다. 이게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이 밑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인데 이게 왜 파이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파이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내가 파이프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것이 떠 있어요. 사실 이걸 이제 본 뒤에는 이게 떠오르겠지만 보기 전에 내가 말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파이프는 전부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게 없지요. 또 이것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쓴 이 글 속에 들어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이라고 했는데 기표와 기입니다. 파이프라는 건 기표입니다. 기표. 그러나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시니피에는 기의입니다. 기의, 뜻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기의고 내가 파이프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기표가 되는 겁니다. 기표는 똑같죠. 그렇죠? 기표는 똑같은데 그것을 듣는 것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써놓은 언어를 갖다 내가 들을 적에는 그 사람이 말을 하고자 하는 그 기의, 시니피에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의가 같은지 뜻이 같은지를 갖다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혈류교지라는 건데요. 이것은 연암 박지원 선생의 말입니다. 혈류교지는 창구멍을 뚫고 보라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방을 갖다가 우리가 잘 보려고 그러면 내가 어디가 있어야지 될까요? 저 천장에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쪽에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쪽에가 있을까요? 내가 여기를 잘 보려고 그러면 내가 방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방 밖으로 나가면은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늘구멍 하나만 뚫어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방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연암 선생의 말입니다. 자네 무엇을 찾으러 다니는 사내를 보지 못했는가? 앞을 보자면 뒤는 못 보고 또 바른 쪽을 살피려면 왼쪽은 놓치네 그려. 왜 그런가? 방 가운데 앉으면 몸과 물건을 가리게 되고 눈과 공간이 너무 다 있기 때문일세. 차라리 몸이 방 밖으로 나가서 창구멍을 뚫고 바라보는 것만 못하지. 그러면 단 한 번 눈을 들어도 방 속의 물건을 다 훑어본단 말이야.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줄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는 문제 속에서 있으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문제의 밖으로다가 나가야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럴 적에는 욕망이라는 것만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욕망의 반대말, 무소유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무소유를 생각해 볼 적에 오히려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신색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색만 가지고는 안 돼요. 검은색을 볼 적에, 노란색을 볼 적에, 파란색을 볼 적에 거기서 신색에 대해서 말할 것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삶을 바라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을 바라보느냐, 그 삶을 바라보는 데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삶을 갖다가 정확하게 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창구멍을 창구멍을 뚫고 보려면은 시만을 다시 살펴야 됩니다. 시만이라는 건 마음의 눈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다가 보는 것은 그것은 겉만 보는 겁니다. 그 물건이 보이는 속을 봐야 되죠. 그 물건이 보이는 속, 그 우리가 보이는 물건 속을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견, 시, 관으로 봐야 됩니다. 견은 시보다 약합니다. 그냥 볼견입니다. 시는 견과 관의 중간으로다가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이제 주시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주시하다 하니까 주의 깊게 이렇게 쳐다볼 때 주시라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선, 주시입니다. 그 이제 시가. 그 다음에 관은 이 시보다 더 광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관찰하다 그러잖아요.
관망하다. 그러니까 관망하다라는 건 한참 동안을 그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관망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물을 관망하다. 견이 상대의 현상을 읽어내는 육안이라면, 육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육안이라고 그럽니다. 육안으로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미생물 같은 거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육안으로 보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 먼지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긴 지금 무언가 부유물이 떠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그렇죠. 육안이라면은, 견이 그냥 보는 육안이라면은, 관은 사물을 관찰하여 상대의 의중을 꿰뚫는 시만이다. 마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관은 시만, 마음의 눈으로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를 내안과 외안이라고도 한다. 내안,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내안, 밖에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은 외안, 외안으로만 보지 말고 내안으로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갖다가 보는 모습은 지금 위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써놓은 것들,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내 책들, 아니면 내가 수업을 하는 거, 내가 옷을 입은 거, 내 헤어스타일, 이런 것을 모두가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지만 나라는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내 얼굴만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원방을 보려면, 저 멀리 있는 원방을 보려면 눈을 가늘게 뜨고는 견이 좋고, 눈을 방금에 이렇게 찡그리면서 보는 게 좋고, 원방을 보려면 눈을 가늘게 뜨는 견이 좋고, 근방을 보려면, 가까운 곳을 보려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라는 말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관으로 보아야 된다. 원방을 보려면 눈을 가늘게 뜨는 견이 좋고, 그냥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좋고, 그렇죠? 앞에 것을 보려고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라 이겁니다. 근방을 보려면 눈을 부릅뜨고 관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관견이다. 어떤 사물을 갖다가 우리 관견한다고 그랬잖아요. 눈을 부릅뜨고도 보고, 눈을 가늘게 뜨고도 보고,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관과 견과 시를 사실은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관만으로도 견만으로도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이면 시로 보아야 된다. 그죠? 관시 견이 서로 상보해야만, 어떤 때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떤 때는 눈을 붉게 뜨고, 어떨 때는 그냥 우리의 육안으로다 볼 수가 있는 거지만 그것을 시만으로다도 보고, 그렇죠? 그래서 관찰도 하고, 이 견과 시와 관이, 그렇죠? 견과 시와 관이 서로가 상보, 서로가 도와줘야만 우리가 진짜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시 하나 소개를 할게요. 서림사백의 제하다라는 소동파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로 보면은 횡간, 그 간자가 그 볼간자입니다. 가로 횡자에다 볼간자인데, 볼간자는 이 위에 이게 작대기가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죠. 그 밑에는 눈목자고요. 그 손을 이 위에다 얹어놓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그게 이제 볼간자입니다. 가로로 보면은 고개예요. 가로로 보면은 고개입니다. 그런데 비스듬히 보면 이게 봉우리가 돼요. 또 멀고 가깝고 높고 낮고 보는 곳에 따라서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내 얼굴을 보더라도 내 앞에서 보는 얼굴과 내 옆에서 보는 얼굴과 왼쪽에서 보는 얼굴과 뒤에서 보는 곳은 전부 다 다릅니다. 여산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면, 여산이 이제 산 이름이란 말입니다. 중국에 있는 산인데, 그 여산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면 단지 이 몸이 산 속에 있어서는, 여산 속에 들어가지고 산을 보려고 하니 산이 제대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학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대학을 좀 벗어나야지 됩니다. 대학을 벗어나서 우리 사회를 볼 적에 우리 사회 속에서의 대학, 또 초, 중, 고, 그 다음에 대학, 이런 것을 서로가 같이 아울러서 보려고 할 적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라는 모습을 갖다가 진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 대학도 봐야죠. 우리나라 대학만 볼 것은 아니죠. 영국의 대학, 미국의 대학, 프랑스의 대학,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볼 적에, 그것을 관시견으로 볼 적에 우리의 대학도 거기서 정확한 우리 대학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토론 같은 거를 갖다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좀 이런 것을 갖다가 알아뒀다가 그것을 인용해 보세요. 이회 선생의 요새 좀 이회 선생이 뭐 어디 몸이 불편하다 그래도 그만요. 글쓰기 공중부양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겁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고수에 이른 사람보다는 피나는 노력으로 고수에 이른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고, 피나는 노력으로 고수에 이른 사람보다는 그 일에 미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인다. 그 일에 미쳐 있는다라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미칠 수는 없는 것이죠. 지지부려 호지자여, 호지자부려 낙지자입니다. 지지자부려 호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호지자 좋아하는 것은 부려 낙지자, 내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치라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공부에 미치라는 소리는 공부 속에 들어가면 진짜 미쳐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그 공부를 내가 즐기는 겁니다. 공부에 미친다 그러면은 공부 잘해가지고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느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나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공부가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출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기업체, 대기업체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아주 잘못되는 거지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이라. 대학의 도라는 것은 명덕, 밝은 덕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웅대한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치라는 것은 줄기라는 얘기입니다. 줄기라는 것. 그러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해 보이는 사람은 그 일을 시종일관 즐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규혜 선생도 그랬잖아요. 미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미치는 것은 미친다라는 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즐김을 가기 위한 것이죠. 즐김을 가기 위한 것. 유관, 우리 눈으로다 보는 게 유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뇌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로다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걸 뇌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심안, 마음으로다 보는 거. 또 영안, 우리의 어떠한 정신작용으로다 보는 거. 그렇죠? 정신작용으로 보는 거. 그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떤 아카시아 잎대기,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아카시아 잎대기를 하는 학생들은 아는데, 아카시아 잎대기를 하면은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홀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홀로. 그런데 내가 등산하다 보니까 요것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요 가운데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죠? 이게 이 자귀나무입니다. 요 V자로 되는 게 자귀나무. 양쪽은 이제 산초나무인데, 일반 잎사귀, 대부분은 잎사귀 끝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 자귀나무만 두 개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가만히 이제 봤겠죠. 그거를 갖다 그냥 나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만히 봤겠죠. 이 자귀나무 잎은 마주보며 사진처럼 대칭으로 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얘네들이 잎을 오므리는데 아마 광합성을 최대한 보존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잎이 짝수이니 밤이 되면은 서로 이렇게 포개할 때 홀로 남는 잎이 없습니다. 이것에 착안해서 이게 부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합환목,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합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나무의 다른 2층이, 자귀나무의 다른 2층이, 별칭이 합환목이라는 겁니다. 합환목. 합혼수, 둘이서 서로 합해진다고 해서 합혼수라고도 하고요. 또 밤에, 이게 낮이는 아니라 밤에 또 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밤에 누군가를 이걸 봤나보죠. 그러니까 밤에 합해진다고 해서 야합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얘네들이 또 떨어지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두 개 부닥치면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설목이다. 여자가 제자제자 떠지는 소리 같다. 그래가지고 여자에다가 셔설자를 붙여가지고 여설목이라고 이제 이러한 이제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갖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글쓰기는 무궁무진해요. 그거를 그냥 지나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만 보지 말고 영안으로다도 보고 심안으로다가도 보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지자부려 호지자여, 호지자부려 낙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여러분들이 즐길 때 미치는 것보다 더한, 그렇죠? 거기에 어떤 무엇에 대해서 너무 미치는 것보다 더한 그런 몰입의 자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들 성적도 뛰고 여러분들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라는 것도 명확해집니다. 인문학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듣죠? 인문학이 뭡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인문학을 하고 그러는데 인문학이 도대체 뭔가? 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인문학 떠드는데 도대체 인문학이 뭐지? 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사람들 암기한 것으로만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문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요. 근데 내가 인문학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 인자에 문이문자, 그럴 문자도 되지만 이게 문이문자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뭇잎 무늬, 아무 나뭇잎 무늬나 보세요. 다 다릅니다. 빗살이 다 달라요. 나뭇잎조차도 이 나뭇잎과 위에 있는 나뭇잎과 옆에 있는 나뭇잎이 다른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무늬를 만들어가는 배움, 그게 인문학입니다. 즉 사람의 무늬, 나의 무늬죠. 내가 공부를 했으면 그건 간호윤이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늬를 만드는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무늬를 만드세요. 여러분들을 무늬를 만들 적에 여러분들의 글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늬가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통 아니에요. 전부 다 다른 겁니다. 사람의 삶이 어떻게 모두가 다 이쪽 길로 가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저쪽 길은 가지 마라가 어디 있습니까? 길은 맨 처음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내가 저번에 고전 독작가라는 직업을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전 독작가?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고전을 읽고 그것을 풀이해서 독해를 해가지고 이 시대에 내놓는 글을 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고전 독작가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요. 위기지약 한문편에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배웠지만 오늘날은 남을 위해 배운다. 고지학자는 위기요, 금지학자는 위인이라. 우리 위인지학이라고 하잖아요. 남을 위하는 배움이라고 이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부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가 변하면은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말로다가 여러분들이 회의를 시켜서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은 그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위기지학입니다. 나를 위한 배움입니다. 그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배움은 즉 너를 위한 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기방심이라. 구할 구자에다가 방심은 놓여있는 마음이잖아. 놓여있는 그 마음을 찾으라는 겁니다.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맹자라는 책에 나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라. 학문지도 무타라. 구기방심이라.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들 마음 잡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다가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고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체력장을 갖다가 연습을 하면은 그거 하기 싫지 않습니까? 몸이 하기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은 그것을 잡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보다 그걸 잡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태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잡으세요. 잡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기방심입니다. 구기방심.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말한 비유에서 인용했는데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데아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 세상은 정직함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160대 340인가요? 그래가지고 졌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플라톤은 도저히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왜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방황을 해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 이데아라는 말입니다. 즉 저기에 이데가 있습니다. 저기에 이데가 있고 이 세상은 그것을 본따놓은 모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미메시스 모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라 이 말입니다. 저 세상이 진짜고 여기가 가짜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 그 책에 이제 그 동굴의 우상이라는 말이 이제 또 나오는데요. 국가론이라는 책에는 동굴의 우상은 뭐냐?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동굴 벽만 바라보는 거예요. 뒤에서 불이 비치면 자기 그림자가 앞에 어린 것이 있는 거 보고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다가 오니까 나갔다고 와서 야 바깥 세계에는 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했는데 알지를 못하죠. 왜? 동굴 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놓고는 밖에 나갔다 온 사람한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저렇게 그림자처럼 생겼는데 밖에 나가니까 뭐가 있느냐? 무슨 나무가 있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응? 응? 이게 바로 동굴의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학문은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학문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진리 같지 않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해야 됩니다. 학문의 도라는 건 어디서 나가냐? 내가 여기에다가도 지금 내가 적어놨습니다. 이 내 컴퓨터에도 나도 그것을 지키려고요. 요 옆에 앞에 지금 뭐라고 써 있느냐? 불의처 유처여 방시진이라 그랬습니다. 의심스럽지 아니한 곳에 의심을 둘 적에 거기서 바로 학문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진리인지 의심하세요. 자기가 확실한 신념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신념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념을 끊임없이 의심할 적에 그것이 진짜 신념이 되는 겁니다. 박제된 폭력의 기억.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된다라는 거, 대기업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돈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박제된 폭력이 기억입니다. 이미 그것이 박제화돼 가지고 그것이 폭력으로다가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박제된 폭력의 기억들 정말 많습니다. 알타미라 원시 벽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고대 동물을 형성한 작품입니다. 요 그림은요. 약 2만 년 전 선사시대 때 크로마뇽인이 그렸다는 이 동물들은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여하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그러한 박제된 기억, 동굴의 우상,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걸 갖다 놓은 겁니다. 미메시스 뮤지엄이라고 해서 모방, 그렇죠? 모방을 갖다가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모방을 하는 것, 그 모방이 그것이 옳다. 그러한 진리는 없습니다. 동굴의 우상, 그런 의미로서 이걸 그림을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 그 모방을 어떤 모방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모방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방할 사람도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글을 모방하고 행동을 모방하는 것일 뿐이에요. 나는 나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모방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방은 언제나 가짜입니다. 진짜는 이데아 저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는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는 행동을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보기를 끊임없이 하기 바랍니다.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에다 프로크로스테스라는 사람이 그 괴물이죠. 사람이 자기가 그 침대보다 길면은 잘라버리고 모자라면 늘리는 거예요. 이 규격화된 거죠. 박제화된 기억입니다. 규격화된 삶, 규격화된 사고방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가 되지 마십시오. 악행을 저지른 프로크로스테스를 아테네의 영웅 티세우스가 응징하는 내용이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혹시 내가 박제된 기억을 갖다가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처럼 껴안고 사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책에서만 어떠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진리는 책에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공부를 책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공부는 모든 것이 내가 공부할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다 배울 것입니다.
꽃은 꽃 그대로가 아름답다. 너도 너 그대로가 아름다움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서 너를 찾으려고 하는가? 탱리탄이라는 양반의 승려시죠. 이분 탕리탄이라고도 하고 탕나탄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틱나탄이라고 내가 이제 써놨네요. 틱나탄이라고도 읽나 보죠. 꽃은 그냥 꽃은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돼요. 그렇죠? 저기에 있는 풀꽃은 이름 모를 풀꽃은 풀꽃대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합만 아름답다. 장미꽃만 아름답다 그럽니다. 모든 꽃은 다 꽃이에요. 그 꽃은 모든 꽃은 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꽃이라고 해서 똑같은 꽃도 아니죠. 그렇죠?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시간이 25분 정도가 지났네요. 여러분들 끊임없는 사물 관찰 이거를 갖다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글쓰기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